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미크론 변이는 세계 23개국, 미국 5개 주에서 확인됐습니다. 국가와 의료계는 백신과 부스터샷이 최고의 방어무기라고 호소하지만 NFL 선수 3명이 가짜 백신 카드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백신 거부감도 팽배합니다. 오미크론 방향에 대한 예상이 이어지지만 확실치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바이러스로부터 터득한 게 바이러스 대처 입장을 결정한다는데 개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정도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오늘 아침 10시부터 미션 커뮤니티와 함께 LA 새누리교회에서 부스터샷 접종을 합니다. 11월의 일자리는 지난 2달의 동력을 받지 못하고 21만 개에 그쳤습니다. 이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이어 재무장관도 오미크론이 세계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화 촬영 도중 총을 발사해 촬영 감독이 숨진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배우 알렉 볼드윈이 어제 저녁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은 당시에 방화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말해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미시건 고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킨 총기 규제 법안을 상원의 공화당이 막았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 화장실 벽에서 수많은 돈 봉투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리포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떠한 그 안심을 주게 하기 위한 연설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조금 받았는데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이고 그리고 오늘의 미국이 끝나는 아침 10시부터 지금부터 이제 출발하셔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이 시대 21세기 11월 3일 세계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든지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스터샷 접종입니다. 이 부스터샷 접종을 저희 그 라디오 서울이 미션 커뮤니티와 함께 지난번에 백신 접종도 함께 했었죠. 로스앤젤레스 새누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접종을 해드립니다. 거의 모든 분들 원하시는 분들 접종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한 블럭 반 블럭 뒤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새누리 교회로 가셔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미션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오미크론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뭐 꼭 그 쫀쫀하게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부스터샷 접종을 받으시러 가시는 분들께는 보니까요. 저 이거 갖고 싶은데요. 백신 카드 홀더. 요즘 어디 가든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백신 그 카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놓은 백신 카드 홀더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마스크 등등등 뭘 드리는데요. 리처드 호프만 그 변호사 그룹에서 아마 드리는 건가 봅니다. 선착순 300명께 드린다고 하고 오늘 저희 부스터샷 접종하는 것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밝은 그림은 아닙니다. 물론 누가 알겠습니까? 과학자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과 과학자, 의학자들의 추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조금 정리가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 있겠구나. 생각 정리라고 할까요? 그런 뜻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식품의약국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리뷰도 빨리 하고 백신 뭐 여러 가지도 그 리뷰를 빨리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도 사우스 아메리카에 다녀오신 분이 지금 이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그 확진이 됐다는 게 나왔잖아요. 이분도 역시 백신 접종을 하셨던 분이고 특별한 그 증상 아주 심각하진 않고 격리 상태에서 약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아마 지금 회복 중이신 것 같습니다. 하와이 케이스는 해외여행을 하신 분이 아닌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제 말씀드렸었던 미네소타 주민과 마찬가지죠. 이분도
뉴욕에서 열리는 그 애니미 컨벤션의 사흘 열리는 곳에 참석을 하고 돌아와서 뉴욕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지금 완전히 말 그대로 비상사태죠. 뉴욕은 지금 사립학교라도 또 종교학교라도 그 학교의 스태프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아마 곧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죠. 로스앤젤레스, 같은 캘리포니아주, 하와이, 미네소타주, 뉴욕은 여러 곳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퀸스에서 2사람, 맨하탄 1사람, 브루클린 1사람, 그리고 뭐 그 롱아일랜드에서도 1분 나왔고요. 미네소타주 말씀드렸고요. 유럽, 캐나다, 이스라엘, 홍콩, 한국, 뭐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호주, 뭐 네덜란드, 뭐 많은 곳에서 23개국에서 현재 오미크론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은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데 달라스 카우보이의 9명 선수와 헤드코치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런데도 NFL 선수, 템파베이 소속 선수들이네요. 플로리다. 3명이 가짜 백신 접종을 받았다 하는 카드를 들이대서 NFL의 룰이 있잖아요. 지금 접종을 받아야지 되는 막 몸싸움을 그렇게 하는데요. 소리 막 지르면서. 그런데 가짜 백신 카드를 내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수들이 출장 정지 명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선수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한 사람은 걸프렌드에게까지도 가짜 백신 그 카드를 줬다고 합니다.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물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코노미스트는 오미크론이 불길해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보도한 것과 반대 방향이에요. 어제는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백신 개발을 했는데 그 뒷부분 바이오엔텍의 창업자면서 CEO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항체라는 것이 하나를 뚫고 레이어를 뚫고 들어와도 또 그 T셀 같은 레이어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하진 않고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부스터샷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더 아플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도를 한 이코노미스트가 오늘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그 몇 부분은 저도 그 의학적으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의 전달자로서는 100% 이해를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어제와는 다른 제목 자체가 불길해 보인답니다. 얼마나 불길한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이코노미스트의 굉장히 평소 기사보다 긴 내용의 기사였는데 이것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말에 부스터샷 맞으실 분들 저희 10시부터 LA 새누리교회에서 라디오 서울 방송과 미션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곳을 가셔도 되고 다른 곳에 가셔서 부스터샷을 맞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대책입니다. 바이러스 학자들이 이런저런 예상을 내놓지만 거의 완전하게 맞추기는 불가능한 예상이다. 이게 이 기사의 첫 문장입니다. 경제 예측과 똑같은 겁니다. 증권시장 예측과. 나중에 보면은 맞을 수는 있죠. 어쩌다가 맞은 것일 확률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런 탐구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100%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맞는 부분이 과학자, 의학자들은 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아직 색깔을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미크론이 보라색인지 빨간색인지 까만색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 순간에 이렇다 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이게 이제 13번째인데 이름 붙여진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는 그 그리스 알파벳 순서로는 15번째지만 변이는 항상 변이가 될수록 더 위험하더라. 그 전의 변이보다 수그러진 변이는 아니고요. 그렇다더라 하면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는 11월 15일 그리고 25일 열흘 사이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첫날은 400케이스.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2000케이스가 넘었습니다. 이
확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 다르다는 거죠. 훨씬 심하다는 거죠. 또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확장이 잘 된다는 것은 인간 세포에 쫙 잘 달라붙는다는 거죠. 항체를 잘 피한다는 것도 되고 이것은 이제 백신의 효력이 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의 그 창업자, 모더나의 또 CEO들은 오미크론이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11월 26일에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에 의해서 5차 웨이브 코비드-19의 이 우려를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주식시장 계속 불안정하고 있죠. 각 회사들이 코비드 규제를 강화시키고 특히 항공사와 호텔이 그렇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스키 시즌이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인데 캘리포니아주에도 참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안 됐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달러는 항상 세상에 무슨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안전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잖아요. 불확실할 때 굉장히 강해졌죠. 세계보건기구의 경고가 그런데 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사우스 아프리카 쪽에 한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미크론이 로컬,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로컬, 뭐 미국에서도 어떤 사우스 아프리카와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한 로컬에 한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베타가 2020년 말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타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유럽 쪽으로 가지 않았고 세계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파 변이는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 알파 변이 바이러스, 지형적으로만 가까운 게 아니라 인구의 이동이 많잖아요. 이 영국이 예전에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의 식민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인구 이동이 많은데 그런 것에 비하면 알파가 유럽을 휩쓸었지만 사우스 아프리카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알파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변이 지금까지 이 12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변이가 어떤 변이 바이러스는 뉴욕에만 머무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요소. 이때 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어느 나라 지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도 환경인 것이죠. 이 면역 시스템에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게 백신 접종을 맞았는가 맞지 않는가도 있지만 유전적인 것도 있겠죠. 아프리카 사람들의 유전적인 요소와 유럽 사람, 아시아, 북미, 남미 사람들의 유전적인 환경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 같은 또 기후, 날씨 차이도 있을 테고요.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중요한 바이러스들이 세계 특정 지역에 한정되다가 델타라는 놈이 튀어나왔죠. 아니 이 델타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로컬적이 되지 않고 인도에서 1년 전에 시작됐는데 거의 모든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여러 전문가들과 취재를 한 결과 현재 이코노미스트로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퍼지는 속도 델타보다 빠를 수 있고 아니면 그 면역력을 뚫는 그 강한 힘 둘 다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것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로 여행 금지 같은 거, 여행 금지라기보단 테스트 강화, 여행 금지 있죠. 일본이나 이스라엘은 외국인들 전혀 들어오지 않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1월 말이었는데 12월 2일,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제가 앞서 23개국에서 퍼졌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간 그 나라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미 고양이는 백에서 나왔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이 오미크론 변이가 만일 오미크론이 델타를 능가한다면 그리고 이미 능가한다면 이미 세계 각 나라의 포지셔닝을 다 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그 기간 11월 15일 이런 그 기간 지금 12월 3일이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해서 물론 그 유전학적으로 이 그 오미크론이 오리지널 우한에서 처음에 발견됐잖아요. 그런 것과 많이 그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 백신이
오미크론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백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부스터샷 주는 것도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 모든 백신을 100% 뚫지 못한다는 말을 당연히 하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야지 되겠죠. 거리두기 같은 것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말하자면 기술적으로는 락다운 한 겁니다. 이 나라들이.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2년 정도 지내면서 느슨해져서요. 지난해 2021년, 지난해도 아니고 올해 초보다 사람들 거리에 굉장히 많이 다닌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락다운을 했는데 그래서 거리두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룰을 주는 것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또 모든 나라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해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테크놀로지를 투자하면서 더 좋은 컴퓨터를 사고 하고 집에서 일함으로써 이 오미크론이라는 아직 알 수 없는 그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고 소매 없어도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오미크론 이후에 끝날 것이라고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메가 그리스 알파벳 끝까지 가고도 또 다른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매업소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지 마시고 온라인과 우리 이 사업을, 식당을, 옷가게를 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적어도 연구라도 하고 연구하셨으면 실행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술집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오미크론은 아마 이 이코노미스트가 며칠 또는 몇 주일 안에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본인의 색깔이 퍼플이건 빨강이건 까만색이건 노랑이건 드러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2년을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비드-19과 어떠한 색깔의 변이가 됐던 같이 사는 법도 터득을 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 편안한 마음이 왜 나오겠습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스터샷을 강조합니다. 이 부스터샷은 누구나 다 강조하는 거예요. 부스터샷이 그 인간의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에 따르면 뭐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죠. 더 나은 항체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 부스터샷 이전의 백신보다. 그러나 이 부스터샷은 항체를 더 많이 양을 늘리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퀀티티도 양도 질보다 중요한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질보다 양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부스터샷을 강조하는 거죠. For a while. even 당분간만이라도 그 알아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때까지라 하더라도 항체의 양이 중요하니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10시부터 미션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로스앤젤레스 새누리교회 올림픽에서 범원에서 한두 블럭 정도 서쪽인 것 같죠? 이 반블럭 올림픽 북쪽에 있는 새누리교회에서 부스터샷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그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1억 명이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꼭 받으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 18살 이상이면은 되는 거잖아요. 잠시 뒤에는 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는데 사람이 숨졌어요. 그 총 앞에서. 이건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가 참 힘들고 그리고 이제 미시건주의 총격 사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 노력이 총기협회가 워낙에 그 강한 로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총기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시건 검찰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시건주에서 고등학교에서 15살 소년이 2학년 학생이 아버지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산 총으로 나흘 만에 이제 4명 살해하고 많은 사람을 지금 다치게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총이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4개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하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4개 혐의에 그 부모에게 결국은 총 간수를 잘못했다는 거고요. 아마 또 그 청소년은 학교에서 그 뭔가 그 부모가 그 학생에 대해서 학교 측과 상담을 한 그런 그 기록이 있다고 하죠. 총격 사건 직전에. 자, 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제부터 뭐 예고가 많이 나왔고 알렉 볼드윈이 10월 달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완전히 오발탄이잖아요. 뉴멕시코에서 촬영을 하던 도중에 촬영 감독 42살이었고 그리고 감독 44살 다쳤고 촬영 감독 여성 우크라이나에서 이민 온 그 여성은 숨졌고 굉장히 어제 그 인터뷰할 때 보니까 조지 스테파노폴로스 뭐 정치인들 인터뷰 많이 하죠. 예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이었고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사안이 중대하겠어요. 이 알렉 볼드윈이 제가 혹시 조지 클루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조지 클루니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그럴 수 있겠네. 참 사람답게 사네 하는 기사를 하나 본 것을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렉 볼드윈이 그 촬영 감독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숨졌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방화쇠를 당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화쇠를 당기지 않았고 총이 있으면 총이 뭐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부 영화를 촬영할 때는 뭐 과거에 빈티지 총을 썼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총의 방화쇠가 아니라 해머, 권총이니까 권총이 있고 이 방아쇠가 앞쪽에 있으면 이 권총 윗부분에 뒤에 이렇게 있는 해머를 자긴 잠깐 만졌는데 이게 방아쇠를 안 당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총이 발사됐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 총에 총알이 들어있지 않다고 분명히 이제 그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경우는 공포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무슨 뭐 소리 나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empty였다고 분명히 empty였다고 했고 뭐 겨누기만 했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뒤에 있는 해머를 터치했는데 총알이 발사돼서 사람이 숨지고 사람이 다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체크를 했어야지 하는데 이 그 알렉 볼드윈은 본인이 총 관련 훈련을 받을 때 영화에서 총을 한두 번 쥐어봤겠습니까? 뭐 실제도 총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총을 훈련 받을 때 특히 영화 촬영장에서는 관계자들이 이 촬영 자체는 굉장히 그 버젯이 예산이 작게 그 촬영 몇백만 불 가지고 촬영이 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총 같은 것은 1, 2, 3 이렇게 이제 그 인스펙션이 단계별로 있고 거기에 총이 있으니까 단계별로 인스펙션을 하더라도 의료진들이 있고 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인은 그 훈련 받은 대로 나에게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여기 MT 총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MT 총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프로에게 맡기라고 그 총 점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총을 쥐는 연기를 할지 하지 않을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본인이 이제는 본인도 다시 한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 총알이 날아간 것인가에 대해서 형사 기소될 것인가. 아직은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는 단서를 잡지 못한 겁니다. 지금 처음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ABC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와. 그러면 경찰에 이미 이러한 것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방송국은 방송국이잖아요. ABC에서 한번 그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에게 하라고 하고 그 12월 10일이 되겠네요. 12월 10일 맞죠? 그 2020 그 유명한 2020에서 자세히 또 이걸 다룬답니다. 이거 다룰 때 이제 총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해머 있는 게 있고 뭐 스트라이크 총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보여주면서 아무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 자체도 나중에 처음에는 총을 쏘고 숨졌는지 어쨌는지도 몰랐고 알렉 볼드윈도 나중에 알았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미시건주에서는
그 부모가 총을 잘못 간수한 혐의로 인해서 4개 혐의 4명이 숨졌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기소된 뉴스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연방의회에서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총을 갖는 것을 좀 신원조회도 확실하게 하겠고 하는 어쨌든 총기 규제안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나왔었던 그런 총기 규제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어요. 왜냐하면 하원은 그나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총기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데 상원으로 보내줬으면 상원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블럭돼 버렸습니다. 이 하원에서 발의한 사람은 커네디컷의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이 워낙에 총기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을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해서 신원조회를 강하게 하고도 이 사람이 총을 가져야지 되는가 가지지 말아야지 되는가 하는 어떤 그 리뷰 기간이라고 할까요? 대기 기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열을 또 둬야지 된다 하는 안이었는데 3월 달에 통과됐어요. 하원에서는. 그런데 어제 그 상원에 보내지자마자 척 그레슬리 아이오와주가 지역구이고 공화당 상원 의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소위원회 같은 데서도 중요한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죠. 이것은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소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고 또 이제 전체 회의에 붙여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법사위원장이 블럭해버렸으면 이것은 심의조차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블럭한 그레슬리 그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를 비난하는 법안이다. 유니버설한 아주 전체적인 신원조회를 아무리 통일되게 까다롭게 하더라도 총격 사건을 막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법안 낸 것도 있어요. 테드 크루즈, 텍사스가 지역구인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법안인데 대안이죠. 이 총기 규제안을 하는 대신에 어떠한 총격 사건에 대해서 커뮤니티 차원에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 법집행관 같은 그 권한이 있는 경찰 소속 이런 사람들이 딱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을 하면서 헌법 제2조에 보장된 총기 소지의 자유는 지켜져야지 된다. 이게 이제 공화당의 상원 법사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총에 대해서는 갈 길이 너무 멀고 험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총기에 관한 게임, 드라마 같은 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전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부모 총을 가지고 물론 사고로 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비의도적으로 쐈다던가 하는 케이스는 있어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디를 사람들이 많은 이미 모인 곳에 가서 부모의 총으로 총을 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깊게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드니 파워를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이거 뭐 부정선거다 굉장히 그 주장을 많이 했었던 그 변호사 몇 명이 9명이네요. 9명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일을 했거나 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변호사들이 미시건주에 관해서 뭐라고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니까 미시건 주정부 차원에서도 대처를 했어야지 되죠. 거기에 대한 그 변호 비용을 물어라라는 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드니 파웰하고 린 우드가 제일 그 유명한 그 변호사였는데 그 두 사람 또 나머지 7명인데 시드니 파월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유능하다는 기록 별로 없고요. 이번에 또 대배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비영리재단 가짜 비영리재단을 등록을 하고 이사들 이름 2명을 올렸는데 그 이사들 이름으로 올라간 두 사람이 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이끄는 그 재단에 이사로 올리라고 허락을 한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짜 비영리 재단을 등록했다는 이런 것도 나오고 아마 그 험한 그런 멀고 험한 그 법정 과정을 이 시드니 파웰 또 린 우드 변호사 등은 거쳐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게다 대고 이제 그
어떤 그 뭐죠? 이 회사 이 투표 기계를 만드는 도미니언 뭐 이런 그 회사 같은 데와도 법정 소송이 지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경제 그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나빴죠. 예상하기는 일자리가 11월 달에 57만 5천 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21만 개밖에 안 됐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9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늘어났다가 11월 달에 확 그 주저앉았는데 이것도 오미크론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예상보다 10만 개가 많은 53만 1천 개라고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나중에 해보니까 뭐 54만 6천 개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대통령은 21만 개로 굉장히 작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은 부분을 많이 그 말을 했어요.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것도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중간층 이런 사람들 임금도 무척 그 많이 그 올랐고 또 세금 감면 본인이 했었던 그런 것도 있고 아메리칸 그 레스큐 프로그램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경제가 좋아졌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600만 명이 더 일자리를 갖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We've averaged nearly 400,000 new jobs a month over the last 3 months, a solid pace. All told, in the first 10 full months of my administration, the economy has created 6. 음성이 굉장히 달랐죠. 이 얘기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조금 음성이 잠겼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엔 기침을 하고 또 뭐 마이크 피해서 기침하고 하니까 어떤 기자가 괜찮으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감기 걸렸다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오늘 이런 나쁜 일자리 보고서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연설을 한 것이고요. 11월 달에 일자리는 화이트 칼러 일자리 분야는 늘어났습니다. 건축도 늘어났고 교통, 창고, 제조업 어제 말씀드렸죠. 늘어났는데 소매업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결론은 지금 21만 1,000개가 만들어진 것은 한 달 사이에 2020년 지난해 12월 이후에 최저의 증가율입니다. 대통령은 좀 전에 뭐 한 달에 평균 뭐 40만 명 이상 만들어졌다. 뭐 지난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 모르는데 확 한 번은 꺾인 거예요. 12월 달에 봐야지 되죠. 그런데 12월 달은 오미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예상하기가 힘들죠. 따라서 대통령은 좋은 것을 부각시키고 싶으니까 실업률이 뭐 4.6%에서 4.2%로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론은 팬데믹 이전보다 많이 회복됐긴 했지만 일자리가 82%가 회복됐지만 약 400만 명 정도가 덜 레스 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경우는 일자리가 다 채워지면은 이자율 인상 같은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빨리 한다고 해놓고도 얼마 전에도 그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이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를 줄이는 것, 뭐 채권 사들이고 하는 것 줄이는 것을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더 많이 확산되면은 그것도 계획을 수정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 특히 화이트 칼러 that's okay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놓고 집에서 사람 많은데 안 가고 일합니다. 그런데 필수 업종에 꼭 페이스 투 페이스 일을 하셔야지 되는 분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가장 위험한 분들입니다. 걱정하다 보면은 일하러 안 나가실 수도 있고요. 식당, 그로서리 스토어. 그러면 노동력이 줄어들면은 두 가지입니다. 일손이 딸리는 것도 있지만 임금이 또 많이 올라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베트남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를 오미크론이 확 쳐버리면은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공급망이 또다시 심각하게 교란될 수도 있다는 경우가 나옵니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예측하기가 불확실한 거예요. 연준 의장도 코스를 바꿀 수 있을 그럴 정도로.
그리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어제 말을 했어요. 세계 경제에 대단한 문제를 줄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미국의 경제 성장도 슬로우해지고 세계의 경제 성장도 슬로우해지고 이런저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어제 제가 오늘까지는 해야지 되는데 왜 아직 아무 말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한 오늘 미드나잇이 마감 시한이거든요.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임시로도 얼만큼이라도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런데 2월 18일까지 쓸 수 있는 돈, 하원에서 먼저 저녁에, 그리고 저녁보다 더 늦은 시간에 상원에서 69대 28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221대 212, 뭐 거의 당파적이네요. 그런데 상원에서 28명이 반대를 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이 지출안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의무화해? 나 그럼 그거 안 해주겠어 하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적어도 15명은 그런 사람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밤 미드나잇 전에 서명을 하고 그러면 2월 18일까지는 연방정부 이제 돈 주면서 오픈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빚의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지금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엘 어스틴 목사의 교회에서 돈이 나왔다고 하네요. 엄청 많은 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저는 무슨 돈일까 궁금해서 봤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코비드가요. 뉴햄프셔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루 사이에 뭐 13.4%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떤 종류의 코비드인지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조금 구분은 해야지 되겠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10시부터 이제 13분 남았습니다. 올림픽 하고 버먼 인근에 있는 LA 새누리교회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미션 뭐죠? 미션 커뮤니티와 함께 이 부스터샷 접종 받는데 가시기 바라고요. 플러머가 화장실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화장실을 고치다가 이제 벽에 이렇게 타일을 뜯게 됐대요. 그게 어디서냐면 텍사스에 한국 분들도 많이 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견학을 가셨죠.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대형 교회에서 조엘 어스틴 목사가 심우하는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해서 타일을 이렇게 뜯었는데 갑자기 돈 봉투가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돈 봉투. 그런데 보니까 플러머가 본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캐시도 들어있고 또 그 체크도 들어있고 해서 그쪽 지역에 KRPC 채널 2에서도 방송을 했고 뭐 한 500개의 봉투가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 세보니까 3,000개가 됐다 해서 경찰에도 당연히 보고를 했죠. 신고를 했습니다. 이 교회 측에서도 신고를 했고 그런데 maybe 그 액수 자체가 2014년도에 이 휴스턴 교회에서 60만 달러를 도둑 맞았다 하고 신고된 적이 있는데 이게 액수가 60만 달러가 넘는지 안 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 화장실 벽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지금 그 기본이래네요. 여기에 대한 그 조사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앞서 그 알렉 볼드윈 그 세트장을 말씀을 드렸고 조지 크루니가 굉장히 유명한 젊은 부자 상속녀 그 변호사와 인권 변호사와 결혼을 했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고. 그런데 오늘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는데 조지 크루니가 하루에 3,500만 달러 벌 수 있는 것을 거절 내지는 사양했답니다. 왜 그랬냐면은 비행기 그 광고였대요. 그래서 와이프와 의논을 하니까 지금 이 비행기 광고할 시점은 아닌 것 같네 하고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먹고 살만한데 돈이 뭐 한 5천만 달러 정도 자산은 적어도 있다고 하죠. 와이프는 더 부자인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시기에 항공사 그 광고는 아닌 것 같아 해서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그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는 전에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 촬영하고 돈 많이 받았을 때 친한 친구 14명에게 캐시로
100만 달러씩 그 선물하기도 했대요. 그들이 없으면 오늘날에 내가 있겠는가 하면서 아무튼 조지 클루니가 그랬다 하는 게 그렇게 살고 싶네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요즘에 감기가 다시 유행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감기라고 하고 제 주변에도 감기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터샷과 함께 독감 예방 접종도 함께 하세요. 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강혜신이었습니다.